어머니, 뭘 태우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이러니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들 아버지 유언장을 태워놓고 어머니,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버려진 한 어머니. 차가운 요양원의 문 앞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가족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가족의 운명을 바꿀 상속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안동에서 차로 1시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마을에 박정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8살이 된 정임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아직도 눈이 절로 떠지곤 했어요. 정임은 작은 신음을 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꼿꼿했던 등이 이제는 마치 평생의 무게를 견디느라 지친 듯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간 정임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깻잎이 심어진 이 작은 밭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물호스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정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아, 올해도 잘 자라다오.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너희만큼은 잘 키워내야지. 물을 다 주고 나서 정임은 장독대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끝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 장독대는 정임이 20살에 시집와서 직접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은 셈이네요. 여보. 정임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손자들도 다 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남편 박철수는 정임이 55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정임아, 아이들 부탁한다였습니다. 그때부터 정임은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식 둘을 키워내야 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그때 26살로 갓 결혼을 했고 작은아들 수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임은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팔았고 봄에는 나무를 뜯어 말려서 내다 팔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굽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지. 정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려 나름 성공을 거뒀어요. 수민도 부산의 괜찮은 조선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임의 유일한 기쁨은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특히 윤이는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정임을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고 정임이 아플 때는 병원까지 모셔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집에 오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정임은 호미를 들어 텃밭 한쪽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쉽게 뽑혔을 풀들이 오늘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손에 흙도 무겁구나. 정임은 중얼거리며 손때 묻은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임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 몇 잎이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끌벅적했던 밥상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정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 수민의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손자들의 돌잔치 사진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액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임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괜히 귀찮게 할까봐 주저댔어요. 손가락을 번호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에이, 그냥 말자. 정임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이 집과 땅,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죠. 이 집 한 채와 뒤편밭 2,000평, 그리고 은행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정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민수의 태도를 보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어머니 안부보다는 집과 땅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어요. 며느리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정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갑자기 집 등기부 사본을 떼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세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등기부 사본 좀 떼어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단순히 세금 문제인 줄 알고 읍내 나가는 김에 떼어다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등기부가 필요했을까요? 정임은 불안한 마음에 며칠 전 동네 이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임이네,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조심해야 돼. 이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근의 태도 변화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정임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해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밤이 요즘 들어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시골 마을에는 하루에 몇 대 지나가지 않는 차인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임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이런 아침에. 정임은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호미를 내려놓고 급히 대문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왜 이렇게 갑자기 왔니? 혹시 무슨 일 났니? 정임은 기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고 눈빛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며느리 윤희도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다정하게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들어왔어요. 윤희야, 어서 들어와라. 그런데 왜 둘 다 표정이 그래? 무슨 일 났니? 정임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윤희가 먼저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어깨도 주물러줬는데 오늘은 그냥 멀찍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정해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는 아직 멀쩡하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정임은 애써 당당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밤에 뭔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도와드려요? 윤희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임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윤희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요양원에 잠깐 들어가 계세요. 순간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건 정임이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요양원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요양원! 정임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상주에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임의 귀에는 전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 정임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작년에도 옆마을 할머니가 넘어져서 사흘 동안 못 일어나 계셨잖아요. 그건 그분이고 나는 아직 정임이 말하려는데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윤희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정임을 대하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나 걱정해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오직 어머니 건강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리 짐이 되나? 니들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정임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윤희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잠시만 계시면 돼요. 잠시만이 얼마나 잠시란 말이니? 한 달, 1년, 아니면 영영? 정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와 윤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황 봐서요.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적응하면 뭘 어쩐다는 거니? 정임은 다그쳤지만 두 사람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정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3층 건물이었지만 정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곳곳에서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정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정임에게 배정된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주차장과 건물들만 보였어요. 고향의 산과 들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윤희도 어머니, 전화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따라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낯선 요양원 침대에 누워 낯선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 저녁 식사는 맛없는 반찬 몇 가지와 된장찌개였는데 집에서 끓인 진짜 된장찌개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지켜온 집과 땅이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홀로 누워 있어야 하나? 정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밋밋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답답한 실내 공기가 정임을 힘들게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병인 김미영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미영은 이곳에서 몇 안 되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집이 그리웠어.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미영은 정임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시간이 약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매일 밤 고향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정임은 우연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기 203호 할머니 아들 벌써 등기부 다 옮겨놨다더라. 진짜요? 벌써? 응, 집도 땅도 이제 아들 명의래. 할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정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203호는 바로 자신의 방 번호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등기부를 옮겼다고? 정임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순간 정임의 가슴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등기부 사본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세금 때문이 아니라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넣은 거였구나. 정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결혼할 때도 정임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정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에서는 이 시간이면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회색빛 건물들만 보였어요. 새벽 5시 정임은 습관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곳이 고향집 침실이 아니라 차가운 요양원 병실이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어요. 점심시간 후 정임은 복도를 걷다가 간병인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정임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 아드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오시기 전날 아드님이 원장님과 긴 시간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할머니를 오래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 재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미 명예 변경을 끝냈다고 하면서 할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럼 민수가 정말로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민수와 윤희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그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민수야, 윤희야 앉아라. 정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괜찮으시죠? 민수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니들이 내 재산 다 가져간 거냐? 순간 민수와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하고 땅 명의를 이 이름으로 바꾼 거 맞지? 정임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해졌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누굴 위해서예요? 결국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거죠. 어머니, 연세의 재산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누굴 위해서라고? 내 허락도 없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연세에 무슨 재산 관리가 필요해요. 이제는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히 계시라고? 정임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냐?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정리한 것뿐이에요. 나중에 다 니들 거라고? 정임은 치를 떨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복잡한 절차 밟는 것보다는 민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정임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후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니?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도 살아야 하고, 저희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모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정임은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정임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솟아올랐어요. 바로 투쟁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지. 내가 그냥 순순히 당할 것 같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윤희의 차가운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어머니 모시는 것도 부담이에요라는 윤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0년 넘게 친딸처럼 여겼는데 결국 이런 속마음이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은 밤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윤희가 다시 왔습니다. 민수는 경직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윤희와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윤희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윤희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정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희가 그동안 자신을 잘 모신 것도 모두 재산을 노리고 한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날 잘해준 것도 다 가짜였니? 윤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저희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거라고? 정임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니들한테만 좋은 거지? 어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임은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는 정임의 눈물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윤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도리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누가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요? 민수가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 가라. 이제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겠니? 정임은 돌아누우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윤희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민수와 윤희가 나간 후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문득 정임은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들이었어요. 정임아,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안방 서랍 맨 아래 칸을 잘 봐둬. 거기 중요한 게 있어. 혹시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로 다른 유언장을 남겨뒀다면 지금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투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린 아들, 정임은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복수를 계획하는데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이 되자 민수가 정임을 데리러 왔습니다. 약을 핑계로 민수를 불렀거든요. 이번에는 윤희는 오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조용하니? 그냥 피곤해서요.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무성해졌고 텃밭의 채소들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내 채소들이. 정임은 안타까워했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혼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정임을 따라다니며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은 어디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임은 핑계를 대며 민수를 거실로 보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간 사이 정임은 재빨리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둘러 맨 아래 칸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여보, 정말 여기 있었구나.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정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 만약 민수가 재산에 욕심을 부리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수민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평생 우리를 도와준 이웃들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준다. 마이너스 박철수. 정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의 진짜 유언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민수의 성격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정임은 재빨리 유언장을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금방 나가.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임이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한 거예요. 어머니, 뭘 찾고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물건 줘. 민수는 정임이 서 있던 서랍 쪽으로 다가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민수의 손이 비밀 공간에 닿았어요. 그건 그냥 네 아버지가 만들어둔 빈 공간이야. 민수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먼지, 자국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다른 유언장이 있는 거 맞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윤희야,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민수가 속삭였어요.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다른 유언장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윤희가 정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맞죠? 그 순간 정임이 서둘러 움직이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속옷에 숨겨둔 유언장 모서리가 옷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거예요. 윤희의 예리한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윤희가 재빨리 정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정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젊은 윤희의 힘이 더 셌어요. 결국 유언장이 윤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재산을 수민에게,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민수도 유언장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그게 네 아버지의 진짜 뜻이야. 정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가 숨긴 서류들은 다 가짜였던 거야. 민수와 윤희는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자신들이 가져간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건 위조된 것 같은데요? 민수는 억지로 말했어요. 위조라고. 네 아버지 글씨도 몰라보니? 그때 윤희가 갑자기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돼! 안 돼!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장이야! 정임은 비명을 질렸어요. 하지만 윤희는 이미 부엌으로 달려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정임은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길 속에서 유언장은 순식간에 재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 담긴 소중한 문서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렸어요. 정임은 그 재를 손으로 만져보려 했지만 이미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절규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건 니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민수와 윤희는 태연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윤희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뭔가 태우셨나 봐요. 연기 냄새가 나네요. 시침이 떼지 마. 네가 방금 태운 거잖아. 정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뭘 태우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이러니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들 아버지 유언장을 태워놓고 어머니,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민수는 마치 정임이 헛것을 보는 것처럼 말했어요. 윤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치매라고! 정임은 경악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가짜 걱정을 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남편의 유언장이 사라진 지금 무엇으로 이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민수가 떠난 후 정임은 혼자 방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마지막 뜻을 지켜내지 못했어서. 정임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정임은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먹지 않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 미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와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유언장이 불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소중한 증거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정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미영이에요. 들어와. 미영이 들어와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리고 정임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임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그날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돌아오신 후로 계속 이상하세요. 정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찾았던 일, 그리고 윤희가 그것을 태워버린 일까지. 미영은 정임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 증거도 없고. 정임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미영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미영은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제가 할머니 따라 집에 갔었어요. 뭐라고?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몰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봤어요. 정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네가 네, 할머니. 사실 그날 불에 탄 건 복사본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사본. 정임의 눈이 커졌어요. 원본은 제가 미리 가져왔어요. 정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원본 유언장이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미영아, 네가 어떻게...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모든 재산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임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할머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야.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아드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 이 유언장이 있으니까. 정임의 눈에 다시 불빛이 살아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미영아, 그런데 이 유언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우선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드님께 사실을 알리고. 아니야.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한테 미리 알리면 또 방해할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때 정임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영아, 혹시 여기 원장님이 법률 상담 같은 거 도와주시나? 네, 가끔 변호사가 와서 상담해 주세요. 다음 주에 오실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정임은 유언장을 다시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곳에 보관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간병인들은 정임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다른 간병인이 물었어요. 그냥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정임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수와 윤희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단순히 재산만 되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응, 이제 좀 적응됐어. 정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편히 계세요. 민수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정임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네가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이제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다음 주가 되자 드디어 변호사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정임은 미영의 도움으로 개인 상담 시간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물었어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에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적도 자연스럽고 내용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걸로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정임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꼭 되찾고 싶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정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남편의 진짜 유언장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날 지켜줘서.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임아,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정임은 꿈에서 깨어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민수와 윤희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였어요. 일주일 후 정임은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민수와 윤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뒀고 정임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마지막이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정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임은 요양원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원장님, 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신지요? 원장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족 회의를 해야 해요. 원장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인도 필요했어. 변호사님도 함께 계셔야 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곧 아실 거예요. 정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민수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민수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곧 윤희와 함께 요양원으로 왔어요. 혹시 정임이 항복 선언을 하려는 건 아닐까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최근 정임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원장실에 들어왔어요. 윤희도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걱정돼서 급히 왔어요. 두 사람의 말투는 여전히 가식적이었어요. 마치 정말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정임에게는 모든 게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정임은 원장실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앉아라. 니들 앞에서 다 밝힐 게 있다. 민수와 윤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왜 원장님 사무실에서? 민수가 물어보려는데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민수와 윤희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 변호사님이에요. 정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되어주실 분이죠.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변호사는 왜 부르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임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정임은 비웃었어요. 내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게 최선이었다고? 어머니, 그건 윤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정임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와 윤희는 그것을 보자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어요. 니들이 태워버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건 원본이야. 정임은 당당하게 유언장을 펼쳤어요. 윤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태웠는데 저희가 직접 태웠다고요. 니들이 태운 건 복사본이었어. 정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야. 니들이 그렇게 영리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구나. 변호사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민수와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면 고 박철수 씨의 모든 재산은 작은 아들 수민 씨에게 상속되고 일부는 평생 도움을 준 이웃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위조예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가 없어요. 저는 큰아들인데. 위조라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필적 감정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아래쪽을 가리키며 읽었어요. 만약 큰아들 민수가 재산에 욕심을 부리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그래,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네 성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셨던 거지. 윤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미 받은 재산은 어떻게 돼요? 저희도 그 돈으로 이미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정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니들이 불법으로 가져간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려줘야 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은 수민 씨에게 상속되고 현재 민수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즉시 환수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정임은 비웃었어요.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재산 가로채는 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어머니, 윤희가 소리쳤어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20년 넘게 시어머니 모신 게 뭐예요? 그것도 공로 아니에요?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며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셨다고. 그건 네가 내 재산을 노리고 한 일이었잖아. 진짜 효도는 아니었어. 윤희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 내 유언장 태워버릴 때는 언제고. 그때는 왜 안 빌었니? 민수도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법정까지 가야 해요. 가족이라고?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면 애초에 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지 않았겠지. 가족이라면 나를 요양원에 버리지도 않았을 거고. 변호사가 일어나며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재산 환수 작업에 들어가겠어요. 민수와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효도할 자격이 없다. 내게서 등을 돌린 순간 이미 아들 노릇은 끝난 거야. 변호사와의 만남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정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민수와 윤희가 잘못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정임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은 아들 수민이었어요. 어머니, 형한테서 연락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수민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대충 설명한 모양이었어요. 수민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 정임은 수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형이 정말 그랬다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현실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 수민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산에서 당장 올라갈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수민아, 고마워.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네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씨가 착해. 이틀 후 수민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38살의 수민은 형과 달리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정임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수민아,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 네 형한테 실망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파. 어머니,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니께는 저희가 있잖아요. 수민은 즉시 정임을 요양원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어요. 수민아, 네가 그럴 필요는 없어. 네 인생도 중요하잖니. 어머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재산이 수민 명의로 이전됐어요. 정임은 드디어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정임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와 국화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고 시골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정희민네 돌아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옆집 순덕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순덕아, 고향이 최고야. 역시 내 집만 한 곳이 없어. 정임은 순덕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정임과 친한 이웃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정임이네, 고생 많았어. 우리가 말했잖아.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고. 맞아, 정의는 살아있다니까. 악한 일하는 놈들은 반드시 벌받아. 수민이가 진짜 효자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모시려고 직장까지 그만두다니.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정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이 황금보다 귀하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미는 매일 정임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장독대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정임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선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런 말 했었지. 네가 다 기억하고 있구나. 며칠 후 정임은 유언장에 적힌 대로 이웃들에게 일부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평생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정임이네, 이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받은 정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죠. 정임이네는 정말 인품이 곱구나. 이래서 복을 받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정임의 진심을 느끼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윤희는 모든 걸 잃고 도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민수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민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정임은 안타깝게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민수가 혼자 고향집에 찾아왔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정임은 대문 앞에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살았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 부모를 배신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저도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야. 수민이 나와서 말했어요. 형,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니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수민아, 니라도 형을 도와줘. 우리가 형제잖아. 형이 어머니께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혈육의 정도 한계가 있어요. 민수는 한참을 빌었지만 정임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정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인생 70을 넘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수민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더니 네가 증명해 주는구나.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임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정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정임의 눈물을 비추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진짜 약은 가족의 사랑인 것 같아. 정임은 평생 고생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